자, 1번 문제 보자. 이 시의 표현법에 대한 설명 중 알맞지 않은 것은 가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면 이거니까 과장법과 반복법을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3번 명령형의 문장이 나올까? 없어요. 없어. 알겠지? 없어요. 화자 의지는 맞는데 명령형의 문장이 틀렸지. 높임표 이제 보통 경어체 같은 거죠. 4번 의인법을 통해 기쁨의 정서를 역동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자 극한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2번 이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장 적절한 거예요. 그러면 덜 적절한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혹시 얘들아 2번 안 헷갈렸어? 동그라미 2번? 아니야? 아니 말고요. 2번에 별표 쳐보세요. 2번이 함정선지거든. 왜냐면 시대 상황 자체가 좀 어때? 부정적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비참한 시대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비참한 시대 상황은 맞아. 일제강점기니까. 근데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게 화자의 태도는 아니죠. 오히려 2번보다는 몇 번이 가장 적절할까? 5번이에요. 잘했어요. 5번이에요. 1번은 왜 안 돼요? 1번은 원망하는 건 아니죠. 맞지? 자, 그 다음 오케이. 3번 자기 희생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은 얘는 쉽다. 4번이다. 디귿과 미음이지. 디귿과 미음 이거 우리 배웠고, 자 4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 자 복이 나타난 시인의 생애를 첨부할 때 화자가 말하는 그날의 의미래요. 이 시를 쓴 작가 시문은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 제1고고제학 시절 3.1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4개월간 복역했대요. 어디 갔다는 거야? 교도소 갔다고. 강원. 1924년부터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1930년 동방의 애인을 조선일보에 연재하다가 당시 일본 놈들이 1910년 딱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국권을 뺏겼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사를 다 폐간시켜버렸어요. 그럼 한국인들을 위한 신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시 없었어. 알겠지? 근데 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라는 우리 민족을 위한 언론사가 나타나. 물론 나중에 좀 변질되기도 하지만. 알겠지? 그래서 이 언론사에서 활동한 것 자체가 사실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보자. 자 32년에 그날이 오면 간행하려 했는데 총독부에게 걸려 반 이상이 삭제됨으로써 실패했대요. 이후 35년 동아일보에서 농민 계몽운동을 다룬 소설 상록수가 당선이 됐답니다. 오케이? 그럼 일제강점기 때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죠? 그럼 이 사람이 당연히 원하는 건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2번이죠. 자 근데 넘어가지 마시고 4번 문제 옆에다가 이거 한번 써볼까? 너네 이제 고등감이 이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중등에서도 배우긴 했을 건데 옆에다 한번 써봐. 내재적, 외재적. 작품을 감상할 때 내재적과 외재적이 있어요. 내재적은 뭘 것 같아? 그냥 작품 그 자체야. 그렇죠? 작품 그 자체야. 쉽게 말하면 뭐야? 표현법 같은 거.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알겠지?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의 특징들 말하는 거죠. 표현법 같은 거. 그 외재적은 뭘 것 같아요? 그치. 시대 상황. 그리고 화자랑 작가는 다른 거지?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작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했나? 자 그리고 뭐야? 누구의 관점? 독자의 관점. 알겠니? 독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거에 따라 작품 감상법을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으로 크게 보잖아. 일단 크게. 됐니? 그래서 일단은 써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수능에 나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 따라 푸는 문제도 나와. 알겠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답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4번은 2번이고요. 넘어가세요. 자, 이제 소설 보러 갈게요. 오늘 소설은 좀 쉽습니다. 58페이지. 자, 요거 하고 우리 또 한번 끊고 가자.
자, 봐봐. 현대소설, 중편소설. 자, 요거만 좀 별표 칠래, 얘들아? 아니다, 요건 다 해야겠다, 이렇게 묶어갖고 다 별표 이렇게 쳐봐. 우의적, 풍자적, 비판적, 회고적. 자, 사실 풍자적과 비판적은 사실 비슷하지 않아요. 웃음을 유발하는데 그 웃음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비판과 조롱이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혹시 우의적이 뭔 줄 알아? 우의적? 그냥 어떤 것을 비판하고 싶어. 이걸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뭔가에 비유해서, 뭔가에 빗대어서, 돌려서 비판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갔지? 이거 비유 밑에 나올 거야, 어차피. 그 다음에 회고적이라는 게 뭘까? 회고적? 옛날을 뭐 한다는 거야? 회상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우의적, 풍자적, 비판적, 회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소설이 자, 바로 여기 써 있는 뭡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자, 배경은 자유당 정권 발기, 공간은 어느 시골의 초등학교인데, 자, 혹시 자유당 아는 사람? 쓰지 마시고. 자유당. 응? 당. 자, 봐봐. 너네 우리나라 최초 대통령, 1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알아? 이승만 대통령이야. 알겠지? 2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알아? 응? 이승만이야. 알겠지? 3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알아? 이승만이야. 알겠지? 4대 대통령이 누군 줄 알아? 이승만이야. 이씨. 응? 원래는 헌법상 우리나라 초대 헌법을 얘들아 재헌헌법이라 그래. 너희 7월 17일이 무슨 절이야? 재헌절이야. 헌법 만든 날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원래 재헌헌법상 초대 헌법상 이승만은 대통령 몇 번 하는 게 원칙일까? 2번 하는 거야. 2번. 왜냐면 이때는 얘들아 이거는 상식이자 어차피 너희들 수능 가면 한국사 쳐야 돼. 알겠지? 중인제였어 이때는. 지금 봐봐. 이재명 대통령이 5년 딱 채우면 다시는 대통령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여러분들. 무슨 말 알겠지? 왜냐면 지금은 한 번밖에 못하는 단임제라 그래. 근데 이때는 중임제라 해가지고 당선되면 최대 몇 번 할 수 있었을까? 2번이 됐어요. 이해가 가니? 근데 이승만이 마음대로 뭐를 바꿨을 것 같아? 지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시켜버린 거야. 내용이 뭔지 알아? 두현아? 초대 대통령에 한해 대통령 규제를 철폐하자는 거야. 초대 대통령에 한해 요거 규제를 없애버리자는 거야. 그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지? 이승만만큼은 영원히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해주자는 거야. 지금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전 국민이 일어날걸? 그치? 못하죠. 1950년대 때, 50년대 때. 저 자유당이 1950년대 때야, 얘들아. 그러면 자유당이 누구 정당일 것 같아? 누구 정당? 이승만 정당이야. 알겠지? 그래서 지 마음대로 이걸 통과시켜버렸고 3대 대통령, 4대 대통령까지 해먹었던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뭘 보여주는 현실이야? 독재 정치, 독재 권력 아니겠어요? 이거 반대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니? 어디 갔겠어요? 저 세상 가셨죠. 알겠지? 불구되시거나. 자유당 정권 말기. 오케이? 이거를 초등학교 교실에서 보여준 거야. 그러면 자유당 봐봐. 이것 자체를 완전 대놓고 비판하는 소설이야? 초등학교 교실을 가지고 드러낸 거야? 가지고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무슨적? 우의적을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잘 외워지는 거예요. 대체? 자,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 당연히 별표 쳐야죠. 그럼 당연히 누가 나옵니까? 나가 나오고. 나가 곧 서술자입니다. 맞죠? 나가 곧 서술자예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자, 독재 권력의 허구성과 부조리한 현실에 안타까워요. 자, 밑줄. 순응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이래. 하여튼 소설 읽으면 소시민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보통 현실 수능이에요. 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독재하면 맞서 싸울 거야? 그냥 살 거야? 그냥 모르겠어.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살 것 같아. 창피하지만. 그냥 창피하지만 그냥 살았을 것 같아. 좀 무서워요. 막 불구되고 잡혀가서 막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니네 앞에서 무슨 오바 떠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쌤도 무슨 시민이야? 소시민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수능을 살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에 아부한 놈들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쫓아내는 유명한 혁명이 무슨 혁명이니? 우리나라 첫 번째 민주화 운동 4.19 혁명이야. 그치? 그래서 4대 대선을 어때? 취소시켜버린 거야. 이거 주도 세력이 누군 줄 알아? 박정희. 아니 이 4.19 혁명을 주도한 계층들이 누군 줄 알아? 계층들? 시민. 너희들이야. 학생들이야. 학생도 시민이지 물론. 학생들이 먼저 주도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제 어때 참여한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운동이야. 고등학생들, 너 이제 고1이잖아. 이제 고등학생들이 주도했던 아주 위대한 운동이었어요. 이렇게 왜냐면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무섭죠. 야, 무서워요 어른들은. 그지? 근데 학생들이 정의만 불타서 일어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뭐 한 거야? 학생들이 가는데 창피하게 어른들이 가만히 있잖아.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참여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참 대단한 게 4.19예요. 고등학생들이 주도했다는 점. 알겠지? 대단한 운동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4.19 혁명 기록물은 현재 뭐로 등재되어 있는 줄 아세요? 유네스코 세계 유산, 그치?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야. 왜? 학생들이 주도했잖아. 이런 역사가 별로 없다니까 얘들아. 대단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이런 소시민적 삶에 대한 비판도 보이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이제 일부 글만 발췌되어 있는 거잖아, 얘들아.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거 1번 별표 역순행으로 돼 있어요. 역순행이 뭐예요? 현재, 과거, 다시 현재. 회고적 본이니까 왠지 볼 거 아니야? 현재 살아가는 주인공이 옛날 일을 뭐 하는 거 같아? 회상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역순행 여기 써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통해 정치 현실을 요거 이때 현실을 우의적으로 풍자 비판했다. 이해갔죠? 그래서 이번에 별표 쳐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읽어볼게요. 글 자체는 뭐 짧습니다. 58페이지 앞부분 줄거리 좀 살펴보자. 자, 58페이지 앞부분 줄거리 책 봐보세요. 이제 자, 나 한명태는 아버지의 좌천으로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에서 Y읍의 초라한 학교로 진학하게 됐고, 그러니까 서울 다니다가 시골에 왔나 봐요. 자, 그곳에서 학급 반장 엄석대가 담임 선생의 두터운 신뢰를 받으며 아이들에게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나왔고요. 선생님 밑에 엄석대라는 애가 있대요. 알겠죠? 엄석대. 그리고 누가 있나 봐요? 나, 주인공이 있나 봐요. 여기 써 있는 한병태. 됐니? 자, 근데 보자. 자, 나보다 다시 요 밑줄 쳐야 돼. 처음에는 이러한 현실에 저항해 보지만, 자, 봐. 나는 초기에는 엄석대한테 뭐 해봤대? 저항을 해봤대. 엄석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 교실에서. 하지만 나보다 학업 성적이 월등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엄석대에게 대항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결국 나는 엄석대에게 굴복하고 동조하며 그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항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하게 된 거죠? 순응하게 된 거예요. 됐지? 자, 이제 봅시다. 따지고 보면 그 모든 것은 사실, 기실이 사실이야. 석대가 내게서 빼앗아가던 것들이었다. 냉정히 말하면 나는 내 것을 되찾은 것뿐이고 한껏 석대를 보아준 대자 꼭 필요하지는 않은 곳에 약간의 이자를 보태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굴절을 겪은 이제 밑줄 치자. 내 의식에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석대의 크나큰 은총으로만 느껴졌대요. 점점 주인공인 나가 석대에게 복종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 석대가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생각 밖으로 적었대요. 자, 요거 이제 밑줄 쳐야 되더라. 다른 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은 듯도 싶지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에게는 안 그랬나 봐. 그는 내게서 무엇을 빼앗기는커녕 달라는 법조차 없었대요. 여기까지 밑줄이야. 자, 밑줄 쳤지? 그러면 거기다가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 엄석대가 주인공인 나를 다루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 뭐 비슷한 건 아닌데 보통 현대사회에서 남자애들이 어렸을 때, 알겠지? 어렸을 때 권력 관계나 아니다. 계급 있잖아, 얘들아. 계급 사회를 정말 확실하게 느끼는 곳이 어딘 줄 알아? 학교는 그래도 니네 좀 세대는 좀 덜하지 않냐? 그 걔들 말하는 거지. 일진 애들. 근데 그런 거 말하기는 좀 그렇고 걔들 대부분 아마 됐다. 나중에 너희들이 어른 돼서 걔들 뭐 하고 있나 한번 봐봐. 알겠지? 아니 쌤 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다들 불우한 삶을 살고 계셔요. 대부분 다 그래. 어쨌든 다시 가보자. 그러니까 군대야 얘들아. 군대. 이게 군대. 그게 내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쌤이 여기 나왔거든. 해병대 나왔어. 그래서 쌤이 1017기야. 1017기거든. 그러면 내가 이제 1017기로 딱 들어갔을 때 내 기억나는 게 1019기, 1020기 막 들어왔던 것 같아. 근데 내가 한 3병쯤 달았을 때 이제 바로 또 얘 밑에가 그런 애가 왔어. 그러니까 다른 저기 중대라 그래. 다른 중대에서 애들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 영창이라고 있어요. 깜빵 가기 전에 거기서 있다가 쫓겨나서 우리 중대 쪽으로 넘어온 거야. 얘가 얘였거든. 얘가 근데 권투 선수였어요. 다행이지. 내 위로 들어왔으면 난 죽었어. 난 죽었다고. 키가 엄청 크고 막 이만한 거야. 그래 여기는 완전 기수체계야. 야 씨발 누워 이 새끼야. 이게 다 돼. 지금은 이제 군대에서 핸드폰 쓰니까 다 사라졌대 얘들아. 걱정하지 마. 알겠지? 다 사라졌대 진짜. 핸드폰이 있어버리니까 뭘 할 수가 없는. 이제 구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핸드폰 없었잖아. 그러니까 좀 여기는 심하거든. 아무튼 다시 얘기 돌아가면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오니까 얘 입장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또 영창 갈 수밖에 없잖아. 가면 안 되잖아요. 영창 가면 제대 날이 늦어져요. 영창 간 만큼 전역하는 날이 계속 연장돼. 뭔 말인지 알아? 그 집에 가는 날이 계속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얘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엄청 잘한 거야. 내가 윗사람이니까. 그치? 그러면 나도 얘를 갈궜을까? 아니 왜 맞으려고 내가 갈궈요? 얘를 적절히 잘 꼬셨어요. 나는 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무서운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야 권투 선수잖아. 그래서 근데 또 적절히 얘를 잘 이용했던 것 같아. 얘를 잘 이용해서 얘네들을 관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한 상병 이후부터는 진짜 군대가 편해지고 재밌었어. 군대 가면 싫다 그러잖아. 근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의 군대 생활은 꼽혔어요. 정말. 딱 눈 뜨고 딱 일어나지. 그러면 발수건이랑 딱 그 뭐 샴푸 이런 거 샥 세팅돼 있어. 그럼 나랑 화장실 가잖아. 그럼 애들이 막 그걸 들고 막 따라와. 졸졸졸졸 따라와. 응? 누가 교육시켜놓은 거 같아? 얘야. 얘요. 알겠지? 응? 엄석대도 지금 누구를 길들이는 거야? 주인공을 길들이는 거야. 알겠지? 왜? 이놈 새끼가 원래 엄석대한테 뭐 했던 애니? 저항했던 애잖아. 그럼 얘가 또 저항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길들이는 거니까 얘한테만큼은 뭘 달라고 안 하는 거야. 뭘 뺏지 않는 거지. 근데 다른 애들한테는 뭐 했대? 뺏는 거야. 이런 거 낸다니까 시험에 얘들아. 알겠지? 엄석대가 나하고 다른 아이들과의 그런 태도 차이를 구분해서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다시 가볼게. 이제 다 가보자. 자 내가 마음이 내켜서 빨리 보세요.
만난 것이나 귀한 학용품을 갖다 줘도 엄석대 그는 받았대 안 받았대? 안 받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어쩌다 받게 되면 그 몇 배로 돌려줬대요. 아, 길들일 줄 아는 거라니까 얘들아. 그래서 오히려 더 잦은 것은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얻었은 것 같은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같이 다른 아이들에게 걷어들인 것이 꺼림칙했대. 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엄석대는 나한테는 이렇게 했지. 근데 다른 타 학생한테는 뭐 한 거야? 물건 다 뺏고 막 한 거야. 조공 받고 한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밑에 보세요. 또 밑줄 칩니다. 석대가 내게 무슨 의무를 지우거나 무엇을 강제하지 않았대. 요거 밑줄. 다시 한번. 석대가 내게 무슨 의무를 지우거나 무엇을 강제하지 않았대. 자, 이게 뭐예요? 엄석대가 나를 다루는 방법 2야. 써놓으세요. 엄석대가 나를 다루는 방법 2예요. 야, 너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야. 자, 가보자. 때로 아이들은 무언가 석대가 지운 부당한 의무와 강제를 행하느라 고통스러워하는 데 있지만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 바람에 그 소극적인 특전의 의무와 강제의 면제, 자, 본래 뜻 이상으로 나를 자주 감동시켰다. 자, 그가 내게 바라는 것은 오직 내가 그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 그리하여 그가 구축해둔 왕국을 허물려 들지 않는 것뿐이었다. 실은 그거야말로 굴종이며 복종이며 그의 질서와 왕국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전제와 결합되면 그 복종 굴종은 내가 치른 대가 중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가 될 수도 있지만 밑줄 이미 자유와 합리의 기억을 포기한 내게는 조금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대요. 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나는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왕국과 그런 질서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거야. 알겠니? 됐어? 자, 내려갑니다. 하기야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그의 질서에 온전히 길들여지고 그의 왕국에 비판 없이 안주하게 되었을 때, 자, 그가 베푼 은총의 대가로 내가 지불해야 했던 게 한 가지 있긴 했대요.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봐요. 바로 나의 그림 솜씨였다. 뭘 것 같아 얘들아? 뭐 그려주는 걸 거 아니 왠지? 그림이야, 그림. 미술 실기 시간에 그림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주인공인 나는 그림 몇 개 그렸겠어? 2개 그려서 2장 그려갖고 지가 하나 하고 엄석대 하나 준 거지? 보자. 자, 나는 미술 실기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이 한 장을 그리는 동안 2장을 그려야 됐고 그림 솜씨가 별로인 석대를 위해서였는데 그 바람에 우리들의 솜씨 난에는 종종 내 그린 2장이 석대의 이름과 내 이름을 달고 나란히 붙어 있었다. 하지만 자, 이거 밑줄이다. 그것도 석대가 원해서 그랬는지 내가 스스로 그랬는지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강요받은 흔적은 없다. 자, 짐작으로는 그의 왕국에 안주한 한 복종하는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바친 밑줄 조세나 부역에 가까운 것인 성쉽다. 자, 조세나 부역 밑에 쓰세요. 조세나 부역이 뭘 것 같아요? 일종의 세금 같은 거거든. 세금, 얘들아. 세금 같은 거야. 그럼 조세나 부역은 뭘 의미하는 거야? 뭐 갖다 바친 거? 그림이야. 알겠지? 그림 써주면 됩니다. 너희들은 어떨 거 아니야? 너네가 판사야. 너는 검사야. 공정한 재판과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되잖아. 맞지? 근데 요번에 A하고 B가 재판받는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외압이 들어왔어. 외압이 뭐예요? 외부의 압력이죠. 맞지? 야, 좀 살살해. 아니면 그냥 뭐 좀 대충 해가지고 그냥 대충 감형 때리고 뭐 대충 해. 대신 너 뭐 줄게? 너 뭐 해줄게? 그 다음에 부장검사, 부장판사 승진시켜줄게. 응? 어떨 것 같아? 응?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야? 소시민적인 거야. 알겠지? 이런 권력에 순응하는 사람이니까. 알겠니? 이 얘기를 왜 한 줄 알아? 1948년 9월달 이승만 때 이때 자유당 때라고 반민법이란 걸 만들었어. 얘들아, 이게 뭘 것 같아? 반민법?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야.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야. 응?
반민족 행위자가 일제강점기 무슨 파들일 것 같아? 친일 세력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친일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뭐 해야겠어? 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재산몰수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법을 만들었거든? 근데 결국 이거 뭐 했을까? 법은 무용지물 됐고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다 풀려났어요. 왜 그랬을까? 응? 이승만 대통령이 방해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주변 세력들도 방해했어요. 왠 줄 알아? 우리나라에 미군정 들어왔던 거 기억나 얘들아? 45년 광복하고 남한에 미국이 들어왔고 북한에 소련이 들어가. 알겠지? 그러면 약 3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단 말이야. 자, 너희들이 지금 미군정이야, 미국이야.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말 잘 들을까? 총독부에서 일하는 친일파 출신들이 말 잘 들을까? 친일파 출신이야. 그럼 미국 애들이 무슨 파 출신들을 고용했겠어? 친일파 출신들을 그대로 고용해서 미군정에 때려넣고 일시킨 거야. 그럼 얘네들은 처벌받은 거야? 권력을 얻은 거야? 권력을 얻은 거야. 알겠어? 그래서 쭉 이어지게 됐고, 알겠니? 얘네들이 결국 친일파이자 친미파가 됐지. 맞아? 그리고 미국에서 오래오래 활동했던 세력이 이승만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중심에 대해서 이승만을 뭐로 올리는 데 성공한 거야? 대통령으로 올린 거야. 그럼 이승만이 임명한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쟤네들이야. 이승만 쟤들 버릴 수 있어 없어? 보호해줘야지. 이승만은 친일파인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친일 행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친일파들을 보호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 애매해요. 알겠지? 근데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정을 보인 사람은 아니다. 알겠어? 주로 미국에서 주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 이광수라는 문학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원래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갑자기 변질돼서 친일활동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 변질되는 사람들. 어쨌든 자, 요런 내용. 자, 우리 1, 2, 3, 4, 5 보여요? 자, 1, 2, 3, 4, 5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 하고 쉴게요. 자, 1, 2, 3, 4, 5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보자. 이와 같은 글은 소설이죠. 몇 번이 틀렸을까? 1번. 이건 뭐라 그러냐면 시나리오라 그래요. 써주실까? 시나리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5번이죠. 엄석대가 나의 성향을 파악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잘 길들였다는 거지. 3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엄석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야. 몇 번일까? 5번. 알 수 없어. 알겠지? 5번은 알 수 없어. 4번. 이 글에 드러난 나의 현실 대응 방식은 4번이죠. 자, 엄석대에게 점점 길들여져 버려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있다. 자, 1번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치. 끝까지가 아니지. 끝까지가 아니었고 처음에 했다가 말았잖아요. 그 다음에 5번. 결국 이 글을 통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로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보자. 독재 권력에 순응하는 소시민의 삶의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야. 초등학교 교실에 일어난 일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3번.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함으로써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아니지.
독재 권력의 횡포로 상처받은 당대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인간의 이의적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독재 권력의 교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페이지만 펴놓고 쉽시다. 자, 어디 피냐면 144쪽 펴주세요. 자, 144쪽 펴주고 자, 오늘 품사 들어갈 거예요. 품사.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하자.